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뷰노에서 이제 의료 AI 스타트업 연구원을 하고 있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이 경량화 스터디에서 High Performance Computing for Deep Learning이라는 세션을 하게 되었고요. 원래 이 발표는요, 원래 오늘 발표는요, 음, 어, 이제 사내에서 이제 다른 연구원들 분께서 이제 딥러닝 학습을 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대학원생 때 이제 쿠다 프로그래밍 수업을 배운 것과 이제 실무를 하면서 배운 것을 정리하기 위한 거였고, 아무래도 우리가 경량화 스터디이다 보니까 좀 디플로이 쪽에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좀 더 브로드하게 이제 앞으로 논문을 리뷰할 때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얇고 넓게 이제 한번 훑어볼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은 이제 병렬 프로세싱과 이제 GPU 하드웨어의 기본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딥러닝 할 때 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라이브러리들의 산 속에서 어떠한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어떠한 왜 그러한 트레이드오프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가장 자신의 유스 케이스에 맞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부터 GPGPU란 무엇인가, 그리고 딥러닝을 할 때 우리는 왜 GPU를 사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워낙 사실 원래는 이제 회사 연구원 분들을 위해서 한 건데 오늘은 이제 실제로 하드웨어를 만들고 계시는 이제 대표 CTO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긴장되는 자리인데요. 일단 병렬 프로세싱에 대해서 배우면은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SISD, SIMD 그리고 SIMT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요, SISD,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라고 해서 하나의 데이터에 이제 하나의 명령을 처리를 해주고 그 결과물을 이제 뭐 다른 명령에 쓰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직접 출력하는 형태를 이제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하나의 명령을 이제 한 명한테 이제 하나의 지시를 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한테 이제 여럿한테 하나의 지시를 동시에 하는 이제 SIMD를 하는 것이 이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현대 컴퓨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은 이제 AVX 인스트럭션 그리고 이제 ARM 같은 경우는 이제 니온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그 CPU에서 하나의 이제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을 4개, 8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에 뭐 어디션이면은 어디션, 이제 뭐 멀티플리케이션이면 멀티플리케이션 이제 똑같은 명령을 여러 데이터 포인트에 이제 동일하게 지시하는 이제 CPU 인스트럭션들이 많이 있고 그래픽 등에서 특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극한까지 이제 활용을 한 게 이제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인데요. 사실 이름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지만 사실 매트릭스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GPU는 이렇게 그 SIMD의 컨셉을 이제 약간의 트위스트를 주어서 이제 그 많은 데이터에 동일한 인스트럭션을 하는 것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레이턴시와 이제 스루풋의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네이버와 같이 이제 웹 개발 쪽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레이턴시라는 거는 이제 지시가 하나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에서 리퀘스트가 하나 들어왔을 때 그것에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가 나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있고요. 스루풋은 일정한 시간, 뭐 예를 들어서 1초가 있으면은 1초에 몇 개의 케이스를 해결을 할 수 있는가, 그 두 개의 차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SIMD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스루풋은 이제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가 그냥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그냥 동시에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되는데 이제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1초에 200장을 하는 것보다 한 장이 이제 200분의 1초에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병렬 프로세싱이나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추후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와 이제 GPU에 대해서 네. 심드에서 레이턴시, 네, 심드에서도 예를 들어서 네,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이제 메모리 리드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데 사실 SIMD에서 보다는 이제 약간 패러렐 프로세싱 할 때 이게 그게 좀 더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심드 자체, 네. 네, 심드 자체는 이제 하드웨어 구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은 아마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네,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CPU와 이제 GPU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제 CPU의 구조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 단순하게 이제 메모리를 거쳐서 이제 캐시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브랜칭이 있을 경우에 이제 예측을 하는 이제 하드웨어까지 전부 다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그것을 핸들링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컨트롤 하드웨어가 여러 가지가 다 있고 실제로 그 연산을 하는 코어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하이스펙 CPU들 같은 경우에도 코어가 해봤자 몇십 개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CPU 그렇게 해서 CPU는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소수의 장인들이 이제 매우 높은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그 어떠한 복잡한 요청이든지 간에 다 처리할 수 있는 이 만능 프로세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별 코어 하나하나는 연산 처리 속도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의 역량도 이제 다 부족한 이제 코어가 있는데 대신에 제어하는 부분의 숫자를 이제 대폭 떨어뜨리고 이제 캐시 리전도 이제 상대적으로 줄여드림으로써 이제 다량의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제 개별적으로 힘은 약하지만 모두가 다 함께 동일한 아니면 유사한 이제 인스트럭션을 처리를 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서 병렬 처리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어 하나하나를 이제 더 고성능으로 만드는 거는 무어의 법칙이 이제 좀 종말에 이른 지 좀 되기도 했고 이 열 발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비용이나 에너지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전력 그 연산 처리 장치를 이제 더 넓은 공간에 이제 더 많이 펼쳐 놓는 것은 전체 연산수 대비 이제 더 전기 효율이라든지 그런 게 더 효율적으로 이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GPU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은 경우에는 수십만까지도 코어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번에 맥 M1에 나온 이제 인칩 GPU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천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CPU는 더 복잡한 이제 컨트롤이라든지 이제 복잡한 명령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고 GPU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한 명령을 이제 되게 빠르게 병렬로 이제 처리를 해서 이를 나눠 맞는 것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를 이제 왜 하게 될까? 왜냐하면은 그래픽 때문인데요. 자, 일단 다들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을 이제 해 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이미지 프로세싱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행렬 연산의 일종이잖아요. 그 행렬 연산을 이제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제 행렬 연산을 이제 선형대수 수업 시간 때도 배우셨겠지만 이 단순하게 로우하고 칼럼을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해서 서메이션 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매트릭스라는 거는 다행히 이제 매우 편하게 병렬화가 되기 때문에 이 칼럼 이 청킹을 통해서 블럭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해도 단순한 엘리먼트 와이즈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픽 연산에서는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 하드웨어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블럭을 이제 매트릭스에서 잘라내서 이것을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이제 조각을 내서 이제 병렬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렬은 이제 각 엘리먼트마다 연산하는데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massively parallel한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GPU의 가장 큰 용도는 이제 오늘날 아직도 이제 게이밍입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홈 서버 만드시겠다는 분들 한 99% 정도는 다 GPU를 구입하고 나서 이제 연구는 안 하시고 게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오늘날까지도 심지어 딥러닝 연구원들도 이 GPU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게임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좀 많이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그래픽 연산뿐만 아니라 이제 당연히 우리가 내일 하는 이제 딥러닝은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기반으로 이제 패러렐한 인스트럭션이겠죠. 이제 트랜스포머 같이 네, 트랜스포머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행렬 연산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컨볼루션 같이 이제 적절히 이제 폴딩을 적용을 한다면은 이제 매트릭스 연산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연산을 하실 수도 있고 절대 대다수의 연산은 딥러닝 연산하고 이제 사이언티픽 프로그래밍 이코노믹스 등 많은 분야에서 이제 선형 대수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언티픽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제 GPU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을 위해서 이렇게 GPU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화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요. 하드웨어 단에서.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마우스가 제 명령을 지금 거역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넘어가나? 됐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efficient AI이고 이제 우리 세미나는 이제 efficient AI를 위한 이제 스터디이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약간 GPU를 쓰시는 거를 이제 꺼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것이 GPU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다른 연산 장치를 사용할 때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GPU에서 그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CPU 일단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 연결상 디스크에서 이제 데이터가 로딩이 되고요. 그게 이제 CPU 이제 호스트라고 부를게요. 호스트의 램에 이제 엘로케이션이 된 다음에 이 시스템 메모리에서 이 핀드 메모리를 거쳐서 CPU를 통과해서 이 GPU로 이제 PCI 버스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때 물론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으셔서 인피니밴드를 다 사서 다 연결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많은 이제 가난한 대학원생들과 이제 회사원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GPU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 이 PCI 버스의 속도가 이제 많은 딥러닝 태스크의 병목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PCI 3세대 같은 경우는 이론적 최대 속도가 이제 초속 8GB이고 요즘 새로 나온 이제 PCI 4세대가 이제 초속 16GB 이 쌍방향 전송이 가능해서 인아웃을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경우는 이제 32GB까지 이제 1초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에서는 이 꽤 복잡한 과정을 이제 단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to 메서드를 사용을 하고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하이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 to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셨으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제 약간 HPC 현대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의 제1번 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율적인 메모리 액세스가 사실 HPC의 대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메모리를 잘 다루는 게 이제 1번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프로세서들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오퍼레이션이 이제 메모리 바운드하고 플랍 카운트 줄이는 것보다 사실 메모리 처리를 잘 다루는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HBM 프로세서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속도가 좋아졌지만 여전히 한 대략 50배 가량 이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를 이제 L3, L2, L1 순서로 이제 이게 가장 멀지만 가장 크고 이게 가장 가깝지만 이제 가장 어, 작은 이제 캐시로 이제 3단계 캐시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GPU 일단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GPU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1하고 L2까지만 이제 다루어지고 있고요.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D램보다는 이제 SRAM을 활용을 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에 접속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한 1000배 가량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제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이제 트랜스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드웨어 내에서도 사실 효율적인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액세스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가장 중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더를 이제 대략적으로 비교를 드리자면은 이제 RTX 3090에서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CPU에서 GPU로 보내는 거는 이제 초속 16GB, 실제로는 이제 맥스 속도 한 초속 12GB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램은 이제 한 초속 1테라 정도. 그 다음에 L2 같은 경우는 뭐 좀 케바케이긴 한데 한 20사이클 CPU 사이클 정도. L1은 한 4사이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는 이제 인스트럭션을 내리면 바로 실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자용 CPU에서 다루는 것이 한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디플로이를 하실 때 모바일이나 이제 다른 이제 전력이 이제 병목인 제품들도 많을 텐데 전기 소비도 이 메모리 속도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를 이제 액세스하는 게 그 D램이나 HBM을 접속하는 게 이제 가장 익스펜시브 하고요. 그다음에 캐시를 이제 접속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저렴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정확한 비율은 이제 좀 다를 수 있지만요. 그리고 사실 여기 위에서는 좀 깜빡했는데 D램보다 훨씬 더 병목이 되는 게 이제 스토리지 메모리를 이제 디스크에 접속을 하는 거고요. 제가 대학원생 때는 이제 초속 100메가밖에 안 되는 이제 디스크에서 열심히 해서 1.3TB짜리 이제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켰어야 했는데 요즘에 이제 회사 오고 나서 이런 거를 훨씬 잘해 주셔서 요즘에는 한 초속 한 3, 4GB 정도 되는 이제 NVMe2 SSD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1TB 초속 1TB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 느린 속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하고 이제 리듀스드 프리시전에 대해서 사실 세종님께서 지난 시간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만큼 메모리가 접속하는 게 중요하다면은 그러면은 사용하는 메모리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단순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싱글 프리시전 대신에 이제 구글 브레인에서 나온 이제 B플로트 16 브레인 플로트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MP 오토매틱 믹스 프리시전을 사용을 할 때 쓰는 IEEE 16비트 포맷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암페어 이제 뭐 3090 같은 암페어 하드웨어를 쓰신 분들은 이제 텐서플로트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프리시전을 줄이는 대신에 메모리 접속하는 것을 이제 대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사인 마이너스 1의 사인 제곱에 엑스포넨트 마이너스 한 절반 가량을 하고 그것을 이제 여기 프랙션에 이제 프리시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픽스드가 아니라 이제 플로팅 포인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AMP를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프리시전과 이제 파이널 퍼포먼스를 이제 대가로 A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정확성이 많이 필요되는 부분은 여전히 FP32를 쓰고 조금 덜 정확해도 되는 부분은 이제 FP16을 사용을 하는 적절한 조화를 이제 활용함으로써 속도를 더 빠르게 유지하면서 그 퍼포먼스 데그레데이션을 이제 최소화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AMP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사실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발표하는데 쓰고 있는 노트북도요, 이 4기가짜리 이제
매우 작고 귀여운 이 엔비디아 GPU를 하나 장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AMP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더 느려집니다. 한 30-40% 정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AMP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없으면은 소프트웨어로 이제 에뮬레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이걸 텐서 코어라고 부르고 이 GPU에서 이제 그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이제 전용 회로가 이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즘 암페어 하드웨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TF32이고요. 이게 사실 저도 겪어봤고 이제 예전에 TFKR이었나 이제 다른 딴 데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파이토치와 이 텐서플로우의 디폴트로 이네이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골머리를 앓게 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치와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디폴트로 이네이블 되어 있는데 기존 모델을 이제 FP32로 학습을 시키고 TF32로 디플로이를 했더니 갑자기 결과에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했다. 그런 이슈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파이토치와 1.12 이전의 파이토치와 현재 텐서플로우는 모두 다 이네이블이 되어 있어서 암페어 하드웨어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 매우 그 AMP를 했을 때 성능 거의 AMP와 유사한 이제 네이티브 퍼포먼스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것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은 이제 내 모델은 지금 너무 느려 일주일씩이나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되시는 이제 분들께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제 제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의료 분야에서 3D 이미징을 다루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렁시티하고 네. 이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AMP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제 ABAC에서 오토 스케일링이 그 1.12 이전에는 이제 되어 있었는데요. 1.12로 올라오면서 그게 디세이블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다들 애큐러시 그 프리시전 때문에 워낙 컴플레인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디폴트로 꺼버렸는데 이거를 그냥 불리언 플래그 2개만 이제 조절하면 다시 이네이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별도로 AMP를 쓰지 않아도 거의 AMP의 이제 속도가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은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이제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메디컬 이미징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메디컬 분야는요, 이제 렁CT하고 이제 브레인 MRI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데이터가 좀 많이 큽니다.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512 곱하기 512에다가 사이즈 312가 되고요. 요즘에 나오는 이제 최신 CT들 같은 경우에는 1024, 1024 막 400, 600 막 그렇게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차원수가 늘어나면은 그 다뤄야 하는 그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만큼 이러한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에 그 데이터 무브먼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게이밍 하시는 분들께서도 약간 이런 쪽에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좀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제가 스택 오버플로우였나 코라였나 지구상 역사상 가장 최고의 그 소프트웨어 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으로 나왔던 거기도 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욕이 나올 정도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이 퀵 스퀘어 그 마이너스 1분 루트 분의 1을 이제 빠르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 플로팅 포인트를 리터럴로 받아들여서 이 쉬프트를 하는 것으로 이제 아이터레이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줄여 나가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마이너스 1승을 이제 플로팅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1승을 이제 빠르게 연산을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이제 빠르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세영님 질문이 오셨는데 왜 다들 당연히 듀얼 프리시전을 썼는데 도대체 왜 딥러닝에서는 이 싱글 프리시전을 쓰고 있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이제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GPU는 싱글 프리시전밖에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이 하드웨어 상에서 아예 서포트가 없었어요. 뭐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속도가 아직까지도 한 오더 매그니튜드가 더 느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싱글 프리시전을 썼습니다. 이제 당연히 게이밍 업계에서는 어, 게이밍 업계에서는 사실 이 총을 겨냥을 할 때 한 1도 정도 삐끗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절대 대다수는 다 싱글 프리시전에 대해서 이제 그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게 이제 V백하고 A백 뭐 이렇게 100 붙어 있는 이 데이터 센터 클래스 GPU입니다.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듀얼 프리시전이 이제 거의 정확히 이제 2배 정도만 느리게 돼요. 이거는 이 GPU 내부에서 아예 싱글 프리시전을 연산하는 코어가 있고 듀얼 프리시전 코어가 따로 있는데 듀얼 프리시전 코어가 이제 소비자용 GPU에서는 이제 숫자가 없거나 이제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임에서는 게이밍에서도 이제 프리시전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딥러닝에서도 이제 막상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리시전이 어느 정도 손실이 되더라도 여전히 물론 성능이 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성능이 그래도 꽤 잘 유지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즘에는 이제 게이밍에서 보다도 더 프리시전을 낮춰서 이제 FP16이나 브레인 플로트라든지 그렇게 이제 쭉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퀘이크 3 라는 이제 매우 오래된 게임인데요. 여기에 이거를 하면서 이제 처음 발명을 했는데, 네, 이 대단히 네, 그 약간 그 최초, 네, 약간 그 당시로서는 이제 매우 혁신적으로 이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이제 게이밍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여라. 됐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거는 사실 하드웨어 전문가 분들께 이제 좀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 엔비디아 GPU라는 게 비싸고 전력 소비도 이제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고 좀 모바일이나 다른 데에 좀 최적화시킬 방향이 없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파스 매트릭스 같은 거를 이제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같은 걸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하다 이제 하드웨어도 사실 연속적으로 이제 예상 가능한 패턴들을 이제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 이제 인공위성 회사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에 나가면은 그 우주선 쬐다 보니까 이 회로가 다 타버려서 실제로 그 회로를 다 그려서 이제 그 장착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드웨어를 이제 실제로 이제 설계하실 분들도 계신데, 거기 여전히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의 현대 컴퓨터는 이제 레이턴시보다는 이제 스루풋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고, 스루풋에 최적화되어 있는 만큼 이제 좀 컨티기어스한 메모리에 좀 많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D램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개의 뱅크가 있고 이 뱅크가 이 채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뱅크를 연결을 해 놓음으로써 조금 더 인위적으로 이제 읽고 쓰는 속도를 더 빠르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로우 레벨 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뱅크 컨플릭트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이제 앓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그 실제로 이제 로우 레벨 쿠다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동시에 접속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데이터가 안 읽히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에서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이 워드 그 하나보다는 이제 좀 더 크게 엔비디아 GPU에서는 이제 L2 캐시가 한 128비트였나? 막 그런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좀
연속적으로 가능한 큰 덩어리로 이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약간 이러한 컨티기어스 메모리를 그냥 하이 레벨에서는 몰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 이 채널 레스트를 하고 파이토치는 이제 아이고야, 이 오타입니다. 채널 퍼스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후에 그 텐서플로우 히스토리에 보면은 최적화되지 않은 CPU에서 채널 레스트가 더 빨랐다라고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시아노하고 이제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 CNN 이제 GPU에서 CNN 돌아가는 데에는 채널 퍼스트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해놨고 그래서 이제 그 템플 투 파이토치 할 때마다 이제 매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파이토치가 이제 템플보다 빠른 이유 중 하나가 이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트랜스포머들 혹시 그 셀프 어텐션 이제 내부를 한번 까보셨으면은 MHA 멀티 헤드 어텐션 클래스 이제 그 대외적으로는 이제 시퀀스 배치 피처 이제 SNE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내부 스트럭처를 보면은 이제 배치 시퀀스 피처로 되어 있습니다. 구현체를 보면은 저도 혹시나 이제 이 쉽게 파이토치 컨트리뷰터 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봤는데 역시 치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그 행렬 곱셈에서 로우하고 매트릭스 그 로우에서 연속적 컨티기어스한 메모리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져야지만 이 최적의 속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연산을 하기 전에는 이제 로우 방향으로 컨티기어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매트릭스는 칼럼 방향으로 컨티기어스하게 만들어서 로우 칼럼으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이 최고의 속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로우 레벨 라이브러리들이 그러한 레이턴시를 숨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지만 여전히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을 하는 우리들도 그런 거를 맞춰줘야 되고요.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 속도를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관찰했었어요. 그 컨티기어스한 거랑 컨티기어스하지 않은 거랑 사실 이거는 네, 그 쿠다 CUDNN이 이제 엄청나게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그만큼 비효율적인 거를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끝까지 이제 속도를 내야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냐?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은 프로세서 아키텍처들이 나왔고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텐서 프로세싱 유닛 TPU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이 TPU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제 CPU하고 GPU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가 들어와서 이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혹시 이 부분 가려지나요? 뭐 어쨌든 이렇게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ALU로 넘겨주고 또 다음 연산 장치로 넘겨주고 또 연산 장치로 넘겨주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행렬을 할 때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행렬은 어차피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직선으로 이제 데이터를 쭉 보내주면은 이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연산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대부분 이제 CPU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거를 CPU만큼 효율적으로, CPU만큼 빠르게 하지 못할 뿐이지, 거의 네, 유니버설하게 이제 프로세스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TPU나 이제 다른 장치들을 설계를 할 때에는 그러한 이제 제너럴라이저빌리티를 이제 포기를 하는 대신에 높은 전력 효율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칩 설계가 이제 훨씬 더 단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TPU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브레인 플로트를 이제 디폴트로 이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다 더 연산 속도를 이제 더 챙깁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일반화 가능성이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데 아예 그 전용 인스트럭션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셔플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FFT 같은 신호 처리 연산을 하는데 이제 되게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TPU에서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FNet이 TPU보다 이제 GPU에서 훨씬 더 잘 돌아가는데
그런 이제 아예 서포트 안 되는 게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파이토치의 TPU 서포트가 이렇게 취약한 이유 중 하나예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걸 그냥 CPU에서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는 것만도 못한 이제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TPU면은 아예 새로운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이어서 진짜 컴파일러까지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엄청난 이제 작업을 하나 단순한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 많은 백그라운드 작업이 생기면서 그거를 실제로 다뤄지기 어렵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얼터너티브 프로세서를 이제 제일 보기 좋은 곳은 이제 모바일이고요. 요즘 이제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도 다 이제 NPU,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지문 인식 같은데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얼터너티브 프로세서들이 많이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전력 소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을 ARM 기반으로 하되 뭐 이번에 리스크5 ISA까지 섞어서 만들었다는데 이제 되게 그런데 그거는 정말 OS부터 이 하드웨어까지 전부 다 만드는 이제 애플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 그, 각 기능을 위해서 이제 최적화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컨시더레이션을 말씀드리자면은요. 이게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딥러닝의 그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전체를 이제 다 나열을 해봤는데요.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이 하드웨어 위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이제 이 미들웨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가장 아래에 기반되는 거는 이제 PTX, 이 Parallel Thread Execution이라는 하는 이제 IS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GPU의 이제 GPU를 위한 이제 뭐 엄밀히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제 어셈블리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의 단점은 GPU 각 세대마다 이게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엔비디아에서 나름 이제 과거 호환성을 챙겨주지만 엔비디아 그 쿠다 다큐멘테이션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엔비디아 쿠다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GPU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마다 프로그램을 새로 컴파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텐서플로우 2 파이토치의 그 고난의 여정을 이제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텐서플로우 그냥 나이브하게 그 1.15를 이제 요즘 암페어 하드웨어에 디플로이 하려고 하면은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그 텐서플로우 그 포트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그렇게 되게 복잡한 이제 변환을 거치지 않는 이상 되게 포팅을 하기가 그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사용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환성을 좀 더 고려를 했기 때문에 PTX를 이제 호환되도록 이제 컴파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한 세대 정도는 가능해도 두 세대는 이제 가능할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쿠다 11 그 3090 이제 암페어 세대가 나올 때 맨 처음에 한 쿠다 11.2 이상이 아니면은 아예 그 쓸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새로 40대 나오면서 그 쿠다 12 이상만 쓸 수 있다고 그냥 정의를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당장 학습시킨 딥러닝 모델들도 도커로 만든 것을 이제 그대로 디플로이할 경우에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혹시나 궁금해 하셨으면은 다 이 어셈블리어 ISA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에 이 쿠다 런타임, 이 뭐 드라이버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서 사실 엄밀히는 런타임 API와 드라이버 API가 있는데 쿠다 다큐멘테이션에서도 드라이버 API는 쓰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쿠다라는 거는 이 런타임 API이고요. 이거는 현재 이제 C++ 17에 약간의 그 GPU 스페시픽한 이제 인스트럭션을 이제 추가를 함으로써 그 병렬 프로그래밍이 이제 매우 쉽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로우 레벨 C 프로그래밍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최적화를 해주기 위해서 CUDNN, 커브, 카틀라스 등 이제 쿠블라스 등 이제 많은 엔비디아에서 직접 만들어서
퍼블리싱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조사가 이제 하드웨어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매우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관리가 되고 최적화도 이제 매우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약간 미들 레이어와 같은 이제 A10, C10, 카페2, 뭐 아이겐과 같은 이제 하이 레벨 이제 C++ 라이브러리들이 이 쿠다와 이제 인터페이싱을 해서 C++ API를 이제 제공해주고 이 위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파이토치를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토치 위에 이제 파이토치 라이트닝, 허깅 페이스 억셀러레이트와 같은 이제 하이어 레벨의 이제 API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쿠다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쿠다에 대한 오퍼레이션은 비동기적,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오퍼레이팅을 해요. 그리고 파이토치에서도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싱크로나이징 안 하려고. 그래서 이 GPU에서 컴퓨트 하는 것과 이 데이터 트랜스퍼 하는 것을 이제 최대한 이제 비동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특히 디플로이 때도 중요한데 학습할 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이제 많이 틀리는 것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내고 가는 동안 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착해서 연산하는데 그때서야 또 읽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산하는 비중은 이제 되게 작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읽는 중에 학습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학습하는 그 런하는 중에 이제 또 데이터를 읽고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약간 사람이 3명이 있으면 물동이를 이제 건네주듯이 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들 물동이를 이제 건네주면은 다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넘겨주면 그 다음 사람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호스트 CPU 단에서 GPU에 있는 거를 이제 호출을 할 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제일 크게 틀리는 게 이 학습할 때 아이템 아니면 CPU를 해서 이제 로깅할 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흔하게 보는 오류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일으키고 심지어 이 아이템이 올라가는 데 시간까지 더 걸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것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아마 아이템하고 CPU 이거 2개만 제거해도 한 학습이 한 2배 이상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만약 아이템하고 CPU를 아이터레이션마다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냥 이것을 GPU에 보류하고 있다가 한 번에 컨캣을 시키고 그 컨캣된 어레이를 이제 CPU로 단번에 이제 가지고 오는 게 이제 가장 최적의 방법이고요. 라이트닝에서는 그거를 좀 API에서 하도록 이제 편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 거의 모든 리서처나 엔지니어에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테이션이 한 몇만 개는 되는데 몇 분이나 이거를 읽어봤을진 모르겠는데 이 파이토치 페이퍼에서도 이거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파이토치도 뉴립스 페이퍼가 있고요, DDP도 논문이 있고 생각보다 논문이 많은 그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문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읽어봐요. 그래서 이 쿠다 자체가 에이싱크로너스한데 이 파이토치도 로우 레벨한 이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을 이제 최대한 숨기면서 그 제일 이러한 장점들을 이제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프 사이즈가 32라는 거 몰라도 되고요. 매트릭스 이제 트랜스포즈 어떻게 하는지 막 그런 거는 이제 다 숨겨져 있고, 이러한 이제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에이싱크로너스 비헤비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에서 쿠다 커널이라고 하는데, 쿠다 커널을 이제 호출을 하면은 이게 Q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GPU로 전송이 돼서 아무래도 연산량이 많다 보니까 실행이 되는데, add를 이제 CPU 단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게 Q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빈 공간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에서는 이거 엑세큐션이기는 하지만 이 비동기적인 작동을 통해서 매우 연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메모리 접속이 너무 아깝다. 그러면은 이제 토치 스크립트와 같은 이제 툴을 사용을 해서 커널 퓨전을 통해서 이 컨브
뭐 컨브, 배치놈, 렐루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나의 커널로 이제 퓨전을 시켜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할 때마다 이 부분이 좀 답답하기는 한데 커널 퓨전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은요, 엔비디아에서 이 쿠다에 있는 함수를 이제 커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워낙 로우 레벨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OS 커널하고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쿠다에서 커널은 그냥 GPU에서 호출하는 함수다라고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거 보면은 특히 막 커널 같은 단어를 보면은 가끔가다 진짜 이과대학이나 공대에 이제 전공 필수로 이제 장명학 입문 같은 걸 하나 넣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커널이라는 단어는 이 수학에서도 약간 어느 동네 누구 커널인지 이제 매번 명시를 해야 되고, 이 OS나 이제 컴퓨터 CS에서도 어느 동네 누구 커널인지 이제 매번 좀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토치를 하시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어지간한 하이 레벨 API, 하이 레벨 라이브러리들은 다 캐싱 메모리 엘로케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HPC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멜록을 하는 게 인스트럭션이 최소 수천에서 많으면 수만 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느린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하나 하는 것보다 이제 OS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힙의 메모리를 이제 엘로케이팅을 하는 게 이제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파이토치나 쿠파이나 텐서플로우 같은 다른 모든 라이브러리들은 다 캐싱 엘로케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템플 1 같은 경우에 템플 2는 다른데 템플 1 같은 경우에는 한번 메모리를 엘로케이팅을 하면은 놔주질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디플로이먼트 환경에서 이제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 같이 쓰시는 분들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고통을 겪으실 텐데요.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잡은 다음에 적절한 룰에 따라서 놓아주도록 이제 할 수 있는데 튜닝하기가 썩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 싶으면은 여기 쿠다 캐싱 엘로케이터.cpp와 호스트 엘로케이터.cpp 여기 소스 코드를 이제 방문을 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캐싱 엘로케이터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매번 텐서를 엘로케이팅 할 때마다 메모리를 잡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큰 덩어리를 하나 다 잡아놓고 거기에 적절히 이제 텐서 데이터를 쓰고 지우고 하는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되게 올드한 컨셉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이제 CPU 메모리에 대해서 이거를 하면은 속도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JMelloc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매우 손쉽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JMelloc을 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안드로이드의 디폴트 메모리 엘로케이터가 이제 JMelloc이었다가 뭐 이번에 좀 보안 이슈가 있다고 해서 좀 다른 걸로 바뀌게 됐는데요. JMelloc도 이제 좀 서버 사이드로 이제 서버 사이드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일반적인 이제 g립보다 뭐 훨씬 더 효율이 좋고 이제 구글에서 만든 TC 멜록보다 뭐 페이스북에서 만든 이 JMelloc이 효율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멀티 스레딩 환경에서도 이제 뭐 잘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좀 거의 컴퓨트 바운드한 이제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에도 원래 한 11시간, 10시간 정도 걸렸어. 오퍼레이션이 한 8시간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 거를 봤었는데, 이제 그 C의 프로그래밍 모델에서 스택은 이제 컴파일러에서 오토매틱하게 엘로케이팅 해주는 메모리고, 힙은 이제 런타임 중에서 좀 다이내믹하게 엘로케이팅을 해주는 메모리잖아요. 아무래도 그 힙을 이제 엘로케이팅 하는 게 아무래도 그 ahead of time 컴파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관리를 이제 최적화해 줌으로써 프로그램의 이제 실행 속도를 이제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그렇다면은 메모리 엘로케이션이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아무리 그 빠르다는 이제 램조차 한번 읽고 쓰는 게 그렇게 느리다면은 안 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레이 뷰라는 게 있습니다.
쿠파이나 파이토치에도 넘파이에도 당연히 다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로우 레벨한 이제 포트란이나 C 라이브러리에서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이제 1차원의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C 기반 언어들, 쿠다도 이제 C 기반 언어인데, 이제 이 C 기반 언어들은 다 로우 메이저 오더링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축에 이제 연속적인 메모리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이제 포트란 기반 언어들, 이제 매트랩, R, 줄리아 이런 데들은 다 칼럼 메이저 오더를 쓰고 이제 원 베이스드 인덱싱을 쓰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칼럼으로 이제 메모리가 정렬이 되어 있고, 가장 뭐지 로우 칼럼 할 때 이제 앞에 있는 엑시스에 그 연속적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리아에서 그 플럭스라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엑시스 순서가 이제 파이토치 같은 데랑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다 이유가 이 메모리를 이제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이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이제 스트라이드를 아이템마다 아이터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에 비해서 당연히 이렇게 쭉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 블레스나 이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보면은 이러한 트랜스포즈 연산이나 엑시스 오더 같은 거를 이제 바꾸는 연산을 이제 계산을 할 때, 대부분 그냥 메타데이터, 그 텐서 오브젝트의 메타데이터를 바꿈으로써 읽는 순서를 바꿔서 메모리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이제 뷰를 생성하는 걸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여기 놨는데 그 텐서 뷰라는 페이지가 다 있고요. 그래서 언제 텐서를 카피하고 언제 뷰를 생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꽤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넘파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게 다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슬라이싱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카피가 아니라 뷰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제 매우 효율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이 그런데 이제 이런 하이 레벨 라이브러리들이 어떻게 이러한 로우 레벨 최적화가 잘 되어 있을까? 이거는 특히 사실 CPU 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블레스라고 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선형 대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표준이 있었고요. 그래서 블레스는 이제 다음 세션에 나올 이제 GMM, 이제 제너럴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라든지 이러한 루틴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 이거를 각 임플레멘테이션마다 다 구현을 해서 이 동일한 API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이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넘파이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설치해 보신 분들 중에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핍에서 인스톨한 넘파이하고 콘다에서 인스톨한 넘파이하고 블레스 백엔드가 달라요. 콘다에서 설치한 거는 이제 MKL을 쓰고 있고, 핍에서 설치한 거는 이제 오픈 블레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 정도의 이제 속도 차이가 난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 어떠한 백엔드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최적화의 정도가 이제 매우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텔에서 만든 이 MKL 라이브러리의 특징인데, 이게요, AMD CPU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훨씬 느려져요. 이 왜 그러냐면은 그 환경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제 다른데, 그 환경 변수를 하나 바꿔주면은 인텔 CPU하고 이제 거의 동일한 이제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AMD CPU에 이제 디플로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MKL을 이제 MKL을 못 쓴다라고 이제 바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MKL을 설치하신 다음에 그 약간의 이 변수를 tweaking을 하시게 될 경우에 이제 손쉽게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파이뿐만 아니라 이제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도요, 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쿠다에 있는 그 다양한 라이브러리, 제가 네, 맞다, 마그마라고 해가지고 그 백엔드로 이제 사용하는 게 제일 최적화되어 있고요. 만약 이제 파이토치를 이제 소스 컴파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백엔드를 잘 챙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막상 디플로이를 했을 때 속도가 매우 느려지거나 아니면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는 이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파스 블라스라고 새로운 표준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상대적으로 좀 네, 있었던 기간이 좀 짧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뉴럴넷 초기에서 그 뭐지 프루닝 관련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스파스 어레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대학원생 때 그 그래프 뉴럴넷 하면서 이제 스파스 어레이를 좀 다뤄야 했었던 일이 있는데 여기 약간 그 지금까지 제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드렸던 이유가 좀 여기에도 좀 녹아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존에 좀 unstructured 프루닝을 하면은 왜 비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좀 마련이 된 것 같은데요. 스파스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게 아무래도 엘리멘트가 대부분 다 제로이고 이제 unstructured 프루닝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규칙성이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SR 혹은 CO 형태 뭐 이거 외에도 이제 정말 많은 이제 스파스 어레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이제 연산을 하기가 이제 되게 힘들어져요. 이 연속적인 메모리 접속을 통해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막상 실제로 해보면은 이 풀 매트릭스를 거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을 쓰고 어떤 그 하드웨어를 만들더라도 구조를 미리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아비트러리한 스트럭처의 랜덤한 스파스 매트릭스를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것을 통해서 빠르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럴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천재가 찾아와서 이게 가능한 이제 하드웨어나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저의 머리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스파시파이 할 경우에는 GPU에서 실행했을 때 대부분 훨씬 더 느리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CPU에서 이제 올렸을 경우에는 그 스파스한 게 이제 좀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그 좀 그 아이템 엘리멘트 와이즈로 이제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그 연산을 할 수 있는데 GPU는 이제 그 매시브한 패럴렐리즘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파스 텐서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CPU 같은 경우에도 이제 SIMD라든지 멀티코어를 이제 좀 쉽게 쓰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실 그냥 그 똑같은 사이즈의 그 덴스 어레이에 비해서는 사실 속도가 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에서 커틀라스라는 이제 C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뭐 스파스 어레이를 위해서 이번에 파이G 같은 경우에도 그 엔비디아에서 그 백엔드를 좀 교체해 주어서 그 뭐지 파이G가 이번에 속도가 대폭 향상됐다고 저도 뉴스 기사로만 봤는데 그렇게 소프트웨어 단 최적화가 하는 것이 분명 가능하지만 여전히 이제 좀 리미테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지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학습하는데 이제 좀 많이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좀 스킵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이 페이저블 메모리, 그 핀드 메모리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핀드 메모리는 이제 OS에서 페이징, 그러니까 그 세이브를 이제 램에서 그 낮추고 이제 뭐 디스크로 세이브를 한다든지 임의로 이제 램에 있는 위치를 메모리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후다 드라이버에서 그걸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트랜스퍼를 하기 전에 무조건 이 핀드 메모리 버퍼를 하나 엘로케이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GPU 디바이스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은 핀드 메모리 버퍼를 쓰느냐 아니면 이제 되게 큰 핀드 메모리 버퍼를 쓰느냐 그 두 개의 차이고요. 핀드 메모리는 이제 많으면 좋지만 이제 너무 많으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컴퓨터가 이것 때문에 꺼진 적이 있는데 너무 많으면은 이제 좀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은 이제 다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밖에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 스레딩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멀티 프로세싱을 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이 서로 격리되어 있는 힙에서 메시지를 이제 패싱을 해야 되는데 그때 피크를 통과를 시켜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 할 때 왜 계속 언피클러블 오브젝트 에러가 이제 뜨는가라고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을 수 있는데 이 피클 모듈을 통과를 못하는 오브젝트여서 그러한 이슈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프로세싱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잘 코딩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하이 레벨의 이제 샘플러 API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을 웨이티드 샘플링 등을 처리를 할 때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팁. 하드디스크 쓸 때는 워커 수를 1로 픽스를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은 디스크 위에서 이제 불필요한 디스크 시크를 이제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명령 내리면서 오히려 성능이 훨씬 더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SSD를 사용하면 한 3개나 4개 정도를 써도 이제 세츄레이션이 한 서너 개 정도에서 이제 세츄레이션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컴퓨트 바운드가 아닌데 막 20개, 막 30개 아니면은 진짜 CPU 개수 마이너스 2개로 이제 워커 숫자를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컴퓨트 바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 바운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워커 숫자를 낮추고 여기 프리페치 팩터를 이제 조금만 올려보시면은 오히려 성능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을 하는데 사용하는 이제 트릭 중 하나인데요. 이거는 특히 트랜스포머를 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GPU 넘버에 4를 곱한 숫자로 워커를 두면은 뭐 그게 좋은 이유가 GPU 하나당 이제 워커 4개가 연산을 해서 이제 가져다 준다이기 때문에 이게 디스크 바운드가 아니라 컴퓨트 바운드면은 이게 적절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 디스크 바운드면은요, 워커 숫자 많으면은 오히려 더 서로 방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병목인지 연산이 병목인지 열심히 찾아보셔서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것도 되게 특히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트릭 중 하나인데 이거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그냥 여기 하나 픽스를 시켰어요. 이 모델점 이배를 하면은 그레디언트 연산 끄지 않습니다. 네, 이거 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네, 꽤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도 이제 틀리는 걸 몇 번 봤고 심지어 파이토치 5분 소개 동영상에서도 이거 잘못 말하는 게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self.training attribute를 true에서 false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배치놈이나 드랍아웃 같은 게 트레인 이벨 타임에서 이제 비헤이비어가 바뀌고요. 그레디언트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네, 그레디언트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파이토치에서 뭐 텐서플로우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이제 너무 파이토치 얘기만 하는 것 같을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파이토치가 좀 더 후다의 API에 조금 더 이제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forward를 할 때 save for backward를 하거든요. 왜냐면 백워드를 할 때는 이 인풋을 다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백워드를 위한 세이브 된 거를 실제로 세이브하지 않고 그냥 백워드 할 때 다시 이 X를 이 들어온 아이템들을 이제 연산하는 방식으로 그레디언트 액티베이션 체크 포인팅을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 원래는 그래서 딥러닝 네트워크가 학습을 할 때는 각 아웃풋 레이어마다 그 원래는 인터미디엇 아웃풋을 전부 다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이브할 필요 없이 그냥 다시 연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만 가지고 있다가 백프랍 할 때 이제 지우고 백코드로 이제 돌아가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트랜스포머 때문에.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n 스퀘어 이 커다란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가요. 나이브하게 구현을 하면은 그대로 메모리 안에 세이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을 통해서 없애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되게 작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터져버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도 나이브하게 구현했을 때 30기가 되던 게 이 액티베이션 체크 포인팅 조금만 해주니까 한 5기가 정도로 이제 대폭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토치 인퍼런스 모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1.9부터 새로 나온 건데 좀 최적화된 이제 디플로이를 하는데 쓸 수가 있고요. 쉐어스케일에 이 체크포인터 래퍼라는 이제 되게 좋은 하이 레벨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랩핑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학문인데 제가 한 페이지 안으로 이제 녹여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추가 자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분야이고 특히 이제 NLP에서 초거대 모델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한 학문인데 비교적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어, 일단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병렬화시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지금 GPU는 여러 대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을 일주일 걸리는 모델을 하루 안에 다 끝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뭐 이제 CPU 같은 경우에도 CPU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제 빠르게 인퍼런스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 그리고 사실 디스트리뷰티드 인퍼런스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크게는 이제 데이터 패러렐, 모델 패러렐, 텐서 패러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모두 대부분 다 이제 하이 레벨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러렐은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DDP가 있고, 이거는 이제 all reduce operation을 사용을 해서 그 모든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한테 그레디언트가 이제 들어오는 대로 이제 전송을 해줌으로써 말 그대로 all을 reduce 함으로써 항상 모든 노드 사이에 완벽한 동기화를 유지하고요. 호로보드라는 이제 우버에서 만든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ring all reduce 다 전부 다 동기화가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씩 이제 조금씩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전송해줘서 지금은 다르지만 언젠가 수렴할 거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만든 것과 그 이외에 이제 이 모델 하나가 너무 커서 GPU 하나에 안 들어간다. 아무리 80기가짜리 A백이 있어도 그러면은 그 레이어 하나하나를 다 서로 다른 GPU에 놓는 것으로 그 이 커다란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백워드를 시키는 이제 모델 패러렐리즘 그리고 심지어 이 텐서 하나가 너무 커가지고 GPU 하나에 안 들어간다라는 이제 스케일의 모델의 경우에는 이 텐서 패러렐리즘이라고 해서 텐서 자체를 이제 여러 개 분산해서 쪼개 놓음으로써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제일 대표적인 게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딥스피드 그리고 이번에 파이토치 네이티브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된 FSDP, Fully Sharded Data Parallel입니다. 이거는 네, 네, 이 모든 거는 다 이제 파이썬에서 하이 레벨 API가 존재를 하고요. 이때는 이제 당연하지만 그 GPU, 인터 GPU 데이터 트랜스퍼가 이제 병목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 사실 데이터 센터용 이제 GPU가 여기에서 진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용 GPU 같은 경우에는요. 그 PCI 버스를 통해서 다시 호스트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GPU로 또 PCI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건 싱글 노드 내에서는 그런데 멀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제 뭐 요즘에 10기가비트 이서넷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산을 해보면 1.25 기가바이트 퍼 세컨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양의 이 텐서 데이터가 이제 트랜스퍼가 돼야 하는데 이럴 때 인피니 밴드를 이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가격이지. 인피니 밴드 이 케이블 하나에 한 100만 원 이상 하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초거대 모델로 가면 갈수록 네, 데이터 트랜스퍼가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병목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을 하는 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사람들도 사실 데이터 트랜스퍼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습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최적화를 해 주어야지만 이 원활하게 학습을 하고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사이드인데 사실 케라스에서 제가 케라스를 하다가 이제 파이토치로 넘어오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L1이 없어졌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이제 아무래도 스파시파잉을 할 때 L1을 이제 거의 무조건 쓰게 되는데 사실 L1을 이제 백워드 훅을 직접 만들어서 구현을 하면은 이제 금방 할 수 있지만 그 API를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제 정확하게 구현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제로 그 아웃풋에 L1을 직접 연산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 토치 레이어즈라고 약간 케라스 비슷한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파이토치에서는 이제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심지어 옵티마이저에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대신 이 L1을 이제 간단하게 래퍼를 하나 씌워서 스파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담 말씀드리자면은 L1을 한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만 했는데도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파라미터가 이제 모델 놈을 이제 실제로 텐서보드에서 관찰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L1은 이제 되게 작은 값만 주더라도 좀 되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이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적화 랜드스케이프를 그려봤을 때 이제 레쏘는 이렇게 그 옵티멀한 포인트가 있으면 이제 딴 거는 다 0이 되고 얘만 피킹이 되게 되는데 L2는 이제 좀 라운드하게 이제 좀 고르게 퍼져 있는 경향이 있죠.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실제로 이 값이 0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좀 많이 작은 값이 될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매뉴얼리 좀 줄여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라이브러리 정리해드리는 건데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요, 페어스케일에 이제 라지 스케일 AI를 하는데 메모리 이제 모델이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레디언트 액티베이션 체크 포인팅 이제 하이 레벨 래퍼라든지 그런 게 이제 되게 잘 구현되어 있는 게 많고요. 페어세크도 이제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라든지 그런 게 잘 구현되어 있고 둘 다 이제 되게 라지 스케일 얘는 그냥 라지 스케일 얘는 이제 시퀀스 모델 NLP 모델 두 개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이토치 라이트닝도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 러브 헤이트 릴레이션십인데 이 라이트닝이 이제 되게 업무를 이제 편하게 해주고 엔지니어링 코드를 많이 줄여주지만 이게 버그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번 올라갈 때마다 이 API가 매번 깨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좀 그런 그 연구원들의 실제 코드를 이제 보신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구원들은 코드를 이제 매우 깔끔하게 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토치 라이트닝에 저는 거의 처음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거의 무조건 다 시키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은 라이트닝을 하면은 이제 강제로 코드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 읽을 수 없는 이 스파게티의 잔치가 갑자기 이 질서가 이제 확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라이트닝이 좀 리스트릭티브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케라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플렉시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하시면은 이제 네, 코드의 퀄리티가 이제 매우 크게 향상되는 것을 이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1.5 올라가면서 라이트닝에서 디버깅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싱글 GPU 할 때까지는 라이트닝 써도 괜찮은데 이제 멀티 GPU 들어가면은 이제 라이트닝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라이트닝으로 만들어 놨다가 다시 파이토치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라이트닝 모듈을 그냥 nn. 모듈로 만들어 버리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엔지니어링 코드 조금만 쓰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처음 변환할 때는요 한 코드의 양이 한 3분의 1 많으면 한 5분의 1까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훨씬 그러니까 약간 이런 프레임워크 쓰면은 창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되게 많은 컴플레인을 이제 저도 많이 가졌었고 많이 처음 할 때 이제 많이 들었는데 물론 트레이드오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면은 이제 경험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라이트닝 이제 이 라이트닝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파이토치 DDP랑 AMP를 매뉴얼리 구현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냥 허깅 페이스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됐죠. 억셀러레이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텐서플로우에 비해서 파이토치는 이게 멀티 GPU나 멀티 노드 쓰기 너무 힘들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억셀러레이터를 쓰면은요 훨씬 이제 수월하게 됩니다. 이제 라이트닝도 사실 샘플러를 이제 막 몰래 바꿔버린다든지 약간 그런 이슈가 되게 많았었고 아직도 좀 불안정한 점이 많은데 억셀러레이터는요 그 데이터 로더에서 나오는 인덱스 값을 뿌려주는 것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는 게 없는 만큼
버그가 잘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억셀러레이터를 쓰면은 이제 매번 커스텀 디스트리뷰티드 샘플러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있는 샘플러나 있는 코드를 거의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트닝에서 억셀러레이터로 프로젝트 하나 전체 옮기는데 뭐 좀 적응하고 나면 한 하루 이내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라이트닝으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억셀러레이터로 이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연구자로서는 이제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에서는 좀 코드를 나도 좀 잘 짜보고 싶다. 이 코드를 남한테 물려줘야 한다 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나는 내 후임들이 이제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몰라도 되지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토치.백엔드 CUDNN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플래그인데 이거는 이제 CUDNN 딴에서 그 최적화 그 프로파일링을 해주도록 이제 하는 설정이고요. 그래서 CUDNN 로우 레벨에서 사실 와이노그레드 컨볼루션이라든가 그러니까 3x3 컨보를 계산하면은 1, 3, 5를 다 계산해서 적절히 이제 더하고 빼는 걸로 이제 3x3를 좀 더 빠르게 연산하거나 그런 테크닉들이 이제 다 있다고 해요. 사실 그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진 않지만.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CUDNN 딴에서 이제 주도록 이제 노출되어 있는 이제 API입니다. 근데 이거의 제일 큰 문제점은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엑세큐션하고 이제 호환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TPU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깜빡했었는데,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컴퓨터에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은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하는 거랑 B 더하기 C를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A를 더하는 거랑 결과값이 달라져요. 곱셈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TPU 같은 경우에는 그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전체가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하게 이제 결과물이 나오지만 쿠다는 이제 해봤자 이제 워프라고 해서 32개 이제 그 스레드만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돼서 그 순서가 이제 달라지거나 그러면은 아니면은 이제 컨볼루션 알고리즘이 달라지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한 5자릿수 정도에서는 이제 차이점이 좀 발생을 하고 이제 디플로이에서 나갔을 경우에 그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은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쿠다 버전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매번 그 소수점 얼마나 흔들리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드라이버 업그레이드 할 때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지만 속도가 제가 해봤을 때 한 20%가량 더 빨라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모델 아키텍처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서 하신다면은 그래도 성능이 꽤 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싱크 배치놈. 배치놈은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요구하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제이션 하지 않는 배치놈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심지어 이 컨버트 싱크 배치놈이라는 메소드까지 있어서 고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만약 지금 모델 안에 배치놈이 있는데 DDP를 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바로 이 코드 한 줄을 추가함으로써 성능이 이제 그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이제 매우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더 디플로이하고 컴파일하는 디플로이 부분에 더 가까운 부분입니다. 네,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이제 컴파일러하고 인퍼런스를 위한 최적화, 그러니까 학습하고 이제 인퍼런스 할 때 그 필요되는 것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도 로우 레벨 한 C나 포트란 코드를 짜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오토매틱 컴필레이션 툴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모드 엑세큐션, 템플 2.0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컨브 한 다음에 렐로를 하면은 당연히 렐로를 할 때 거의 연산은 하지 않지만 이제 메모리 접속을 한번 다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이제 워낙 느리니까 컨브 배치놈 렐로 이제 커널 퓨전을 이제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우리 C 프로그래밍 할 때 그 디버그 모드랑 이제 그 옵티마이즈 모드 할 때랑 비슷하게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최적화하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은 이제 C처럼 이제 ahead of time, AOT가 있고 이제 just in time, JIT가 있는데 대부분 제가 본 거는 이제 just in time 컴파일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제 토치 스크립트, 이게 호환성은 제일 좋은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스킵했던 이제 AI 템플릿이라고 해서 그 뭐지 파이썬 소스 코드를 그 파이썬에 돌아간 모델을 이제 쿠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로우 레벨 AMD GPU로도 이제 컴파일을 그 쿠다 코드로 이제 컴파일을 해준다든지 트랜스파일을 해주는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새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텐서플로우 1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래프를 만들어야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고통과 칼파시님의 시력과 예, 여러 가지를 이제 희생을 해야 됐는데 이제 텐서플로우도 이제 2에서 다시 펑션 데코레이터를 붙이면은 이제 그 XLA 컴파일러가 이제 돌게 되면서 보다 더 최적화된 그 형태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컴파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이제 LLVM에서 MLIR이라고 해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인터미디엇 그 LLVM 컴파일러 툴 체인에다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NN512 이거는 잘 쓰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임베디드 시스템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C++을 쓰시지 못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머신러닝 모델들을 이제 C99 코드로 이제 트랜스파일링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있다는 것만 알지 이게 버그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임베디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당연히 이제 모든 오퍼레이션이 지원되지 않는다. 토치 스크립트만 해도 AMP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TensorRT는 이제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제 3D 컨볼루션이 이제 오히려 파이토치 이거 모드보다 훨씬 더 느려요. 그 다음에 애플 메탈 이번에 파이토치 그 뭐지 나이틀리 버전 컴파일해서 써보셨다는데 제 팀원 중에서 그런데 그 구현에 버그가 되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올 경우에는 그거를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하드한 것 같고 엔비디아 이제 GTC에서도 매번 갈 때마다 젠슨 황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아무리 경쟁사가 많아져도 아무도 쿠다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매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편한 게 이제 토치 스크립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 CPU에서 디플로이 하시는 분들은 인텔 익스텐션 포 파이토치라고 해서 사이킬런 같은 것도 다 있고 파이토치도 이제 그 MKL을 최적화된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스위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예전에 썼던 이제 오픈비노라고 해서 얘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그 퀀타이제이션이라든지 인텔 CPU에서 그 인스트럭션 최적화 등을 모두 다 해주는데 대신에 파이토치 모델이 먼저 오닉스로 변환이 되어야 한다는 이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닉스가 옵셋을 아무리 올려도 이제 호환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호환이 된다면은 이제 뭐 CPU라든지 네, 인텔 CPU에서 디플로이 하기가 이제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텐서RT도 이제 이번에 토치 인테그레이션도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AI 템플릿은 진짜 한 2주일 전, 3주일 전에 나온 건데 좀 신기하게 봤었는데 파이토치 모델을 이제 그 쿠다 C++ 커널로 그냥 아예 트랜스파일링 해버려서 외부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AMD GPU에서도 이제 호환이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실제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약 이제 얼터너티브 하드웨어를 쓰신다면은 이제 매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NVFuser라든지 그 토치 다이나모라고 해서 그 파이토치 네이티브에서도 이제 좀 조만간 그 이거 모드에도 좀 커널 퓨전이 좀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딥러닝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GPU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래픽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픽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열심히 이제 하이 레벨 툴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디컬 필드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되게 세게 들어가거든요. 진짜 사이즈도 거대한데 이제 해야 되는 전처리도 이제 엄청나게 강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병렬 프로세싱을 이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쿠파이
쿠다에서 넘파이를 구현을 한 이 프리퍼드 네트워크스와 이제 엔비디아의 합작인데, 이 원래는 이제 체이너를 위한 이제 백엔드로 이제 존재를 하다가 좀 독립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 래피드라고 해서 좀 GPU에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이코시스템이 형성돼 있는데, 그 뼈대 중 하나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 사이파이, 사이킷 이미지, 기타 등등 이제 거의 상당수의 라이브러리에 상당수의 함수나 기능이 이제 쿠파이나 쿠파이 기반 라이브러리들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토치하고 메모리 카피를 하지 않고 DLpack API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만 바꿔서 파이토치 텐서를 쿠파이 어레이로 바꾸고, 이 DLpack API는 심지어 텐서플로우 2 파이토치도 이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를 CPU로 가지고 오지 않고도. 그래서 이제 만약 데이터 전처리를 이제 GPU에서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은 좀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도 사실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좀 신기하게 봤던 게 이제 타이치랭이라고 해서 이 파이썬 하이 레벨 API에 그 좀 제약을 두어서 git 컴파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복잡한 그래픽 연산을 이제 그냥 파이썬 코드 한 100줄 정도로 이제 다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그래픽 하시는 분들께 이제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딩 쿠나 NN은요, 사실 엔비디아 연구원들이 그 15초 만에 너프를 학습시키는 그 꽤 혁신적인 페이퍼가 이제 몇 달 전에 나왔었는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통째로 GPU L2 캐시에서만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거를 구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구현할 때 엔비디아 옵틱스라고 해서 그래픽 API가 있는데 그거를 뉴럴넷 학습에 인테그레이션을 시켰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토마스 뮬러님께서 만드신, 거의 혼자서 만드신 건데, 아, 역시 엔비디아. 이 엄청 고해상도 이미지인데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한 5초 만에 이제 다 학습시켰어요. 이제 초기 너프가 몇 시간씩이나 이제 걸렸다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하면은 이제 되게 혁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GPU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사실 HPC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직감을 믿지 않는 건데요. 절대로 자신의 직감을 믿지 않고 프로파일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와치 엔비디아 SMI. 그냥 이거를 통해서 이제 GPU 메모리나 연산량을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시고 싶으면 엔사이트 시스템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시스템 분석을 할 수 있고, 엔사이트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커널 하나에서 레지스터 하나하나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는 이제 항상 이제 되게 신기하기 때문에, 특히 로우 레벨 커널 짜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커널 하나하나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요약을 하자면은 뭘 하고 뭘 하면 안 되는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움직이지 말아라. 그리고 새 어레이 만들지 마라. 힙 엘로케이션 하지 마라. 그리고 싱크로나이징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이제 작은 부탁을 하나 하고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작은 부탁을 주는 것보다 그냥 큰 부탁을 하나 주고 그거 다 끝날 때까지 이제 자기 할 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이제 비동기적으로 이제 혼자 일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병렬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이제 디펜던시 없애버리고, 인터리빙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프로파일링을 하시면은 이제 심지어 파이썬으로 이제 작성한 프로그램이더라도 매우 효율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HPC 관련해서 되게 좋은 책이 많은데, 이 에이카우트 교수님 책이 제일 유명한 것 같고요. 심지어 이게 PDF로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오피셜 엔비디아 쿠다 프로그래밍 북이 있는데, 한 지난달쯤에 이제 4신간판이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Programming Massively Parallel Processors, 이 Hands-on Approach라고 해서 이거를 만약 이제 GPU 프로그래밍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쪽으로 이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쿠다 툴킷을 보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되게 긴 발표가 되었는데 다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서 질문은 더 받지 않도록 하고요. 네, 설문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굉장히 디테일하고, 네, 알쓸신잡이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네, 네, 잡다한데, 이거 다 알면은, 네, 대단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료 공유나 이런 거는, 네, 제가 아, 진행을 네네. 다시 자료는 드리고요.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깃허브에 올려주세요, 이슈에다가. 하고 제가 네, 다시 공유해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